안녕하세요. 여기는 제수살롱입니다. 저는 제수살롱에서 책방지기 하고 있는 복집사예요. 오늘은 한 작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작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아니 에르노예요. 제가 아니 에르노에 대해서는 작년 10월 달에 세월이라는 이 책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때 제가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만큼 좀 다른 책들도 읽어보고 별도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그동안 몇 권의 책을 좀 더 읽어봤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니 에르노의 소설 세계를 좀 탐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아니 에르노는 아시다시피 프랑스 작가인데요. 프랑스 작가로는 노벨문학상을 16번째 수상한 작가라고 하네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프랑스 작가 중에서 여성 작가로는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았다고 하네요. 지금이 21세기고 노벨문학상이 시작된 지 꽤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프랑스 여성 작가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았다는 사실이 조금 의아하긴 한데요. 왜냐하면 프랑스 여성 작가 중에서 노벨문학상을 받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작가들이 꽤 많잖아요. 뭐 마르그리트 듀라스나 프랑스와즈 사강이나 시몬 르 보부아르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동안 여성들에 대한 편견과 소외가 얼마나 뿌리가 깊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노벨문학상도 여성 작가들이 많이 받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폴란드의 올가 토카르추크가 노벨문학상을 받은 바 있죠. 그리고 각종 국제문학상에서 여성 작가들이 문학상을 받고 있고, 국내에서는 여성 작가들의 활약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래도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역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점에서 좀 유의하는 상황을 봅니다. 작년에 노벨문학상 수상을 했을 때를 좀 떠올려 보면요, 아니 에르노가 국내에 이미 좀 많이 알려지고 번역이 되어 왔던 작가이기 때문에 발표 당시에 출판계에서 굉장히 많이 자축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특별히 한 출판사가 굉장한 특혜를 누렸는데요. 1984 출판사라고 1인 출판사인데요. 몇 년 전부터 아니 에르노의 작품을 꾸준히 번역해서 출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수상 발표가 나자마자 엄청나게 환호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이 책들이 1984의 책들인데 책 디자인도 굉장히 이쁘죠. 이렇게 한 손에 쏙 들어가는 판형에 디자인도 너무 이쁘고 클래식해서 요즘에 젊은 독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읽히고 있는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문학동네에서도 뭐 이런 시리즈가 나오고 있고요. 민음사나 열린책들에서도 이런 책들이 나오고 있고, 다른 출판사들 출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수상 발표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아니 에르노의 생애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까요? 아니 에르노는 1940년에 출생했고요.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노르망디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고요. 루앙 대학에서 문학을 공부하고 학생들을 오랫동안 가르쳤습니다. 1974년에 빈옷장이라는 소설로 등단을 했어요. 이 책입니다. 빈옷장. 등단을 한 책이고요. 그리고 남자의 자리라는 작품으로 르노도상을 수상하면서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 작품이거든요. 그 이후로 단순한 열정이나 사진의 용도, 한 여자, 부끄러움 등등의 작품을 이제 꾸준히 출간을 해서 계속 주목을 받았고, 2008년에 이 작품 세월로 다시 한번 많은 상을 수상하게 돼요. 마르그리트 듀라스상, 프랑스와 모리아크상, 프랑스어상, 텔레그람 독자상 등을 수상을 했습니다. 소설이나 미발표된 일기 등을 모아서 갈리마르 출판사에서 삶을 쓰다라는 그런 타이틀로 총서를 발간하게 돼요. 갈리마르 총서는 어떤 거냐면요, 이 갈리마르 출판사가 프랑스 내에서 굉장히 문학적으로 권위 있는 출판사거든요. 여기서 대작가를 선정을 해서 그 작가의 작품을 모아서 총서로 출간을 하게 돼요. 아니 에르노는
생존 작가로는 최초로 갈리마르 총서에 편입된 작가라고 하네요. 그만큼 프랑스 내에서 인정받는 작가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아니 에르노의 소설 세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까요? 아니 에르노의 소설은 그 자전적인 소설 쓰기로 굉장히 유명해요. 특이하게 자신의 경험담, 자신이 실제로 경험했던 일들, 사건들, 그리고 자기의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 등을 기억에 의지해서 이렇게 자전적인 이야기로 풀어내거든요. 그래서 아니 에르노의 자전적인 글쓰기가 하나의 장르로 자리 잡기도 했어요. 오토픽션이라고 하는데, 국내에도 이런 식의 오토픽션의 글쓰기를 하는 것이 요즘에 간간히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에서만 가져와서 글쓰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의 소설이 굉장히 독특해요. 그래서 소설을 읽다 보면은 이 아니 에르노 특유의 그런 소설의 특징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자전적인 글쓰기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읽더라도요, 읽다 보면 이 소설의 화자가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런 걸 조금 느낄 수가 있어요. 읽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소설의 화자는 소설가 본인이 될 테고요. 1인칭 화자의 시점으로 소설을 전개를 하고 자신이 인생에서 겪었던 특정한 사건이나 아니면 특정한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야기를 전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남자의 자리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와 관련된 일화를 담고 있고요. 한 여자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와 관련된 이야기를 담고 있고, 또 특정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제목이 사건인데 이거는 이제 낙태했던 경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단순한 열정 같은 경우에는 또 유부남과의 어떤 열정적이고 집착에 가까운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불륜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것이 또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라는 측면에서 화제가 된 소설이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경험담을 담고 있다는 점 때문에 다른 소설과는 다른 어떤 점을 좀 느끼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지어낸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딱히 어떤 그 기승전결의 구조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어떤 인물이 등장을 해서 어떤 사건을 겪게 되거나 어떤 다른 인물과의 갈등을 겪게 되거나 이래서 이 갈등이 뭐 고조돼서 나중에 해소되는 단계에 이르는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닫힌 구조라고 그럴까요? 그런 전개가 아니고요. 그냥 그때그때 경험을 이렇게 풀어내듯이 서술한다는, 나열한다는 좀 느낌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가 뭐 박진감 있게 진행되거나 점점 이게 고조되는 방식이 아니고 덤덤하게 이렇게 어떤 에피소드나 어떤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되게 덤덤하고 건조하게 서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 인물들이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서술할 때도 가치 평가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소설을 우리가 읽으면 누가 악인이고 어떤 사람이 조력자고 어떤 사람이 뭐 주변 인물이고 이런 좀 역할들이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 이야기 전개와 관련돼서 어떤 인물들이 뭐 딱히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악하고 선하고 이런 식의 가치평가가 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 남자의 자리라는 책에 이제 아버지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피해자로서 그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나쁘게 묘사하면서 그렇게 폄하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그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 그럴까요? 그리고 또 지나가고 어떤 때에는 굉장히 살가운 아버지의 모습을 묘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인물이나 사건을 다루고 있을 때 거리를 두면서 어떤 판단을 내리지 않고 이런저런 면들을 복합적으로 입체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거리를 두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이 이제 일기와는 또 다릅니다. 근데 일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기가 겪은 그 감정이나 관점 그대로 묘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안 좋게 대한 사람의 경우에는 좀 안 좋게 묘사를 한다든가, 그 아픈 경험에 막 내가 몰입해서 쓰다 보면 좀 과장되기도 하고 왜곡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 에르노의 이 자전적 소설은 자신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이렇게 대상화해서 자신이 겪는 이야기를 자기가 관찰한다 그럴까요? 그렇게 덤덤하게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기와는 또 다르고, 그리고 또 구성되어 있는 이야기 가운데서 인물이 묘사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이야기 중심이 아니란 말이죠. 영상물로 따지면 이제 영화라기보다는 좀 다큐멘터리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찍는 다큐멘터리라 그럴까요? 좀 특이한데, 그런 점에서 좀 독특한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건 중심의 소설인 경우에도, 예를 들면 사건이라는 제목에 낙태를 이제 소재로 하는 이야기인데, 그 낙태란 경험이 굉장히 아픈 경험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겪었던 경험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아픈 경험이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겪은 경험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덤덤하게 서술을 해요. 자신이 어떻게 해서 임신을 하게 됐고, 그 임신을 했을 때의 그 굉장히 충격과 공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 얘기하지도 못하고, 가족들한테도 얘기를 못하고, 이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남의 일인 양 덤덤하게 기술을 하고 있고, 그런 거리두기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더 아프게 느껴지는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지점이 묘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남자고 또 뭐 낙태를 해본 경험이 당연히 없을 텐데, 있다 보면 굉장히 아프게 느껴집니다. 내가 마치 겪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게 이제 그렇게 거리두면서 묘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또 자기가 겪은 경험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 경험들을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그런 사회적인 그 시선을 의식을 해서 소설을, 허구를 지어낼 텐데, 자신이 겪은 경험이다 보니까 가감없이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단순한 열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유부남과의 사랑을 담고 있는데, 그 유부남과의 사랑, 불륜 이야기가 어떤 뭐 파국으로 치닫고 막 이런 이야기 구조를 가지는 게 아니고, 그 남자가 어떤 남자인가에 대해서도 별로 나오지도 않고요. 그냥 그 남자를 계속 기다리고 열정적으로 사랑을 하면서 그 남자에 대해서 집착하는 자기 자신의 어떤 모습을 자기가 또 역시 건조하게 기술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도덕적인 판단 같은 걸 하지 않아요. 불륜이기 때문에 뭔가 내가 자제해야 되고, 이것은 뭐 금지된 사랑이고 뭐 이런 게 없고요. 자기가 그때 느꼈던 감정, 그 집착, 그 열망, 이것을 아주 그냥 고스란히 그대로 서술을 하거든요. 그런 점 때문에 이분의 소설이 되게 화제가 됐었고, 또 이제 그런 점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이분의 소설이 문학적으로 굉장히 독특하면서 그 나름대로의 가치와 문학성을 인정받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어떤 다른 소설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독특한 소설을 읽기의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분의 소설의 의미가 있는 게, 페미니즘 관점에서 우리가 그동안 여성들에서 가지고 있던 편견이나 억압된 시선, 뭐 여성들은 이래 해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성들은 답답함을 느꼈을 텐데, 이 아니 에르노라는 작가가 여성의 관점에서 여성에게 가해졌던 어떤 그 굴레의 시선을 이렇게 벗어던지면서 다 가감없이 이렇게 드러내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성적인 어떤 그 쾌락에 대한 집착, 뭐 그런 것들을 가감없이 막 드러냅니다. 한 여성으로서 가질 수 있는, 또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그런 감정과 감각과 경험과 이런 것들을 가감없이 드러냄으로써 여성의 입장을 여성의 관점에서 대변해주는, 그래서 페미니즘의 역사에서는 또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는 작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니 에르노에 의해서 여성들이 여성으로서의 어떤 그 목소리를 가지게 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특히나 국내에서도 여성 작가들이 이제 아니 에르노를 많이 좋아하고, 독자들도 여성들이 주로 많고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백수린 작가님이 아니 에르노의 엄청난 팬이시죠. 그래서 얼마 전에 백수린 작가님이 아니 에르노의 작품을 직접 번역도 하셨어요. 여자의 기억이라는 이런 제목의 소설을 얼마 전에 번역을 하기도 하셨죠. 그래서 또 남성 독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성들을 좀 더 여성의 내밀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얻게 되는 또 그런 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니에르노의 그 소설의 작품성으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 굉장히 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공감되는 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남자의 자리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이제 아니에르노의 아버지에 관련된 굉장히 사적인 이야기인데, 읽다 보면은 그 내 아버지 생각이 난단 말이죠. 그런 묘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 수상에서 수상소감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가장 사적인 것이 가장 보편적인 것이다. 마틴 스콘세지 감독의 말을 인용을 해서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주 사적인 이야기인데 마치 내 이야기처럼 들리는 그런 매력을 느낄 수가 있고, 이 세월이라는 작품도 읽다 보면은 우리 한국 사회에 7, 8, 10년대, 90년대 이런 시대를 겪는 것 같은 느낌이 나요. 아니에르노 작품의 또 한 가지 장점이 굉장히 사적인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살고 있었던 그 당시 사회의 어떤 정치, 경제, 문화, 시대적인 어떤 그런 맥락들이 전부 이게 내 사적인 이야기 안에 들어와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급의 문제나 인종의 문제나 뭐 성별의 문제나 또 그런 어떤 차별과 억압의 문제들, 그런 것들도 아주 내밀한 내 사적인 이야기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이야기인데 시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나의 이야기인데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한, 그래서 노벨문학상 수상할 때도 수상평으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적인 기억의 근원과 소외, 집단적 억압을 용기와 임상적 예리함을 통해 탐구한 작가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니에르노의 작품을 주로 번역하신 신유진 작가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문장을 좀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문학적 요소를 뺀 문학이 된 이 글의 가치란 무엇일까? 기억 속 불투명한 혹은 어두컴컴한 곳에 불을 불키는 것. 나는 그것이 작가 아니에르노의 문학의 방식이라 생각한다. 그저 보여주는 것, 화자의 감정에 붙잡히지 않도록 칸막이를 없애는 것. 이 모든 것은 불투명한 인생을 밝히기 위함이다. 쓰지 않으면 더는 존재하지 않는 어느 불투명한 삶을 구하기 위함이다. 그러니 이보다 더 완벽한 오마주가 어디 있을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이 바치는 오마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아니에르노의 소설에 대한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를 읽다 보면 나도 내 인생에 대해서 이런 오마주를 해보고 싶다, 내 인생을 예술작품으로 남겨보고 싶다, 이런 좀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니에르노처럼 글을 써보시는 것은 어떨지 한번 권유를 드려봅니다. 저도 글을 한번 써볼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아니에르노의 그 소설들과 작품 세계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끝으로 혹시 이제 아니에르노의 작품을 아직 안 읽어본 분이 계신다면 어떤 작품부터 읽으면 좋을지 조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아니에르노의 대표 작품으로는 이 세월과 단순한 열정, 이 두 작품이 많이 꼽히거든요. 그래서 이 대표작들을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는데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세월이라는 작품을 먼저 읽었는데, 이 작품이 아니에르노의 소설 중에서도 좀 두꺼운 편에 속하고 전체 인생을 돌아보는 그야말로 자전서 같은 작품이라서 이 작품부터 접하기보다는 다른 작품부터 접하는 게 조금 입문하기에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열정적인 사랑을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작품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처음 접하기에 좋은 작품으로는 제가 소개해드렸던 사건이라는 작품, 굉장히 얇아요. 얇기 때문에 금방 후루룩 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야기의 소재 때문에 이 두 작품은 아니에르노의 강렬한 소설의 특징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입문하기에 좋은 소설인 것 같아요. 특별히 그리고 이 두 소설은 영화도 됐거든요. 이 작품은 레벤느망이라는 그 제목으로 영화가 됐고요. 이 작품은 동명의 제목으로 얼마 전에 영화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외에 진정한 장소라는 작품은 아니에르노에 대한 인터뷰집이에요. 아니에르노가 본인 스스로 얘기하는 소설 세계에 대해서 접해볼 수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작품을 읽으면 맨 나중에 이 책으로 최종 종결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모든 인생이 담겨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아니 에르노 소설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한 작가의 작품들을 이렇게 연이어 소개하면서 작가의 작품 세계를 조금 심도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종종 가져볼까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며칠 뒤에 4월 달에 이달의 책을 소개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봄날 만끽하시길 바라겠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감사합니다.